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1심 선고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같은 구형량이었는데 달랐던 판결이었죠. 먼저 관련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은 무죄. 예, 전홍규 변호사님,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선고를 모두 다 보셨을 겁니다. 특검이 구형량이 15년이었는데 재판부는 7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거의 뭐 반토막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나왔는데 대변인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 내란 찍고 7년이잖아요. 그래서 예. 말도 안 되는 게 나왔다. 되게 국민들 어이없어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내란 자체는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 내란의 중대성은 정말 길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형량을 7년을 줬다. 이거는 저는 정치적 판결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내란 자체는 인정을 했는데도 그렇게 나왔다는 거는 타협점, 절충점을 찾았다는 거거든요. 내란을 인정하는데 형량은 굉장히 낮다는 건 정치와 법 사이에서 이 정치 판사가 정치 판결을 했다. 근데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고 무엇보다 국민이 이제 기억하는 우리 내란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노태우의 시절에 그런 역사적 안몽이 있는데도 이거를 7년밖에 이제 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내란의 중대성에 대해서 판사가 얼마나 인정하고 있냐. 본인이 이 판결을 한 다음에 나중에 사후에 이제 지금 조의대 사법부 시스템이기 때문에 본인의 사후 어떠한 위치까지도 고려한 절충점의 판결로서 그런 정치 판결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저희도 이제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사실 한덕수와 마찬가지로 내란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재판부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것도 인정을 했고요. 판결문을 계속 듣고 있으면서 아 이거는 한덕수만큼 중형이 나오겠다 생각했는데 23년보다도 훨씬 더 아래인 7년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좀 많이 당황스러웠죠. 재판 결과 좀 많이 당황스러웠고 일단은 내란이란 거를 다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내란의 주요 종사를 했다는 것도 인정이 됐는데 이거는 형량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 내란에 직접적으로 모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에 가담한 건 맞지만 애초부터 이 내란을 계획하고 모의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낮게 평가를 했다는 것인데 좀 이해가 되지는 않죠. 게다가 예. 또 한덕수 전 총리랑은 이제 총리의 위상과 장관의 위상이 다르다.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15년 구형 중에서 최소 10년 이상은 나와야 그렇죠. 그 정상인데 예. 이 주요 임무 종사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형님이나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7년이라는 거는 위증죄까지 포함해서 거의 뭐 최저형을 줬다는 것이거든요. 예. 좀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예. 다만 하고서 나왔던 그 참작 사유를 보면 뭐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반복적으로 단전 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실제로 이 단전 단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들었는데 그래서 7년이다라는 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사실은. 네, 이유상이 말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뭐 특히 시민들이 이제 거리로 나갔던 게 감형 사유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좀 앞뒤가 책임 주체를 완벽하게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실제적으로 막은 거는 시민인데 도대체 이게 왜 감형 사유로 됐는지 이제 주체와 객체조차도 책임 주체도 인지하지 못하는 게 바로 재판부였다. 어떤 국민이 아니 내가 아스팔트 위로 나가서 이거 막았었는데 그걸 감형 사유로 쓴다고? 누가 이거를 그 설득 논리로 재판 논리로 이해할 수 있을까? 정말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왔고 특히나 그 행안부 자체의 성격이 뭡니까? 바로 국민의 그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주체가 대한 게 바로 행안부 장관이 해야 될 역할인데 행안부 장관이 오히려 단전 단수를 명령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했죠. 이건 이태원 참사에서도 분명히 밝혀진 건데 이 행안부 장관의 감형 사유를 국민의 저항으로 한다? 이거는
나중에 예. 사법부 자체의 기록으로 굉장히 남을 거고 이게 얼마나 오판이었는지를 두고두고 회자될 그런 판결문으로 저는 기록될 거라 믿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재판부가 참작 사유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거리로 나가 막으면서 뭐 했다 이 얘기를 넣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사실 계엄을 막지 않았습니까? 막으면서 결국에는 단전 단수 조치가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단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참작 사유에 넣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요걸 한번 짚고 싶고요. 직권 남용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내렸다. 이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관련 문건이 있었다라는 것도 인정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직권 남용이 무죄가 됩니까? 일단은 이 재판부에서는 소방청장의 단전 단수 지시 전달 등은 뭐 있었다는 건 확인을 해줬지만 이 직권남용죄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결과범이라고 합니다. 그 예. 결과범이기 때문에 결과까지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지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걸 받은 사람이 그런 지시를 받은 사람이 행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거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일단 대법원의 판례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뭐 고위공직자들이 직권남용죄와 관련돼서 기소가 됐을 때 대부분이 무죄가 나왔고 단 한 건도 유죄가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검찰 이제 특검의 공소 사실을 보면요. 요거 보면은 윤석열, 김용현과 같이 공모를 해서 결국에는 이상민이 직접 소방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지휘를 했고 그걸 소방청장이 각 소방재난본부장 등에게 조치를 취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실행이 된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도 실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단인데 예. 지금 또 이 재판부에서 나온 거는 뭐냐면 지시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증거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겁니다. 그 여기는 제가 사실 수많은 설명들을 들었는데 끝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봐서 이게 좀 어떻게 이해가 문제가 예. 그러니까 그런 지시, 단전 단수 지시를 했고 소방청장에게 그럼 소방청장이 그 아래 준비 실무진들에게 태세를 했거든요. 지시를 했느냐 예. 이 부분까지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정확히 소명이 안 됐으니 이걸로 인해서 벌어진 결과가 없다. 예. 그래서 무죄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뭐 직권 남용은 무죄라고 봤어요. 그래도 7년은 말이 안 되는 게 내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언론사의 단전 단수는 중요한 임무거든요. 그걸 네. 실제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재판부가 이날 이 얘기도 했습니다. 내란에 대한 양형이 거의 없다라는 부분도 이야기했는데 양형이 없어야죠. 내란죄는 성립이 안 돼야죠. 내란죄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걸 이유로 드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단전 단수 같은 경우 실패한 이유가 이제 시민들 그 공무원들이 막아냈는데 그렇죠. 그랬는데 그 실패 이유 실패하기 때문에 감형했다라고 이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폈던 게 재판부이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거 선례를 보면 12.12나 5.17 사태 때 노태우 17년 받았거든요. 그럼 과거의 선례를 항상 판단을 해서 재판을 하는 게 이제 상식인데 내란죄 양형이 거의 없다 이렇게 한 식으로 하면서 뭐 전무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 것 자체는 선례를 참고해서 그래서 특검도 예전에 그 12.12라든가 5.17을 판단해서 15년을 구형했는데 그걸 쌍구리 무시하고 지금 7년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노태우 대통령 최종적 17년 받았습니다. 그 자체가 전혀 과거의 선례에 대한 공부도 안 돼 있다, 기본도 안 돼 있는 전 재판부다 이렇게 보이고 무엇보다 과거보다 더한 게 이게 위로부터의 내란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 그러니까 탱크로 진격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이번에는 청와대 안에서 헌법을 비틀어서 계엄을 선언한 겁니다. 그럼 이 자체는 한마디로 위로부터의 내란입니다. 이 자체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도 이거를 굉장히 가볍게 보고 과거에 17년인데 이걸 7년밖에 구형 안 했다. 뭐 자체가 중대성에 대한 인지도 재판부가 못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과거에는 뭐 블루 칼라 내란, 군의 내란이 이거는 화이트 칼라의 내란이거든요. 그러면 같은 화이트 칼라 내란을 봐주시는 건가요? 저는 예. 이 행안부 장관의 조치에 대해서 이 화이트 칼라 위로부터 내란을 이렇게 가볍게 보시는 것 자체가 같은 동종 업계에 대한 뭐 어떤 측은지심인 건지 말도 안 되는 그 기준을 내세우는 건지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저는 너무 무서운 게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7년밖에 안 하시면 다음에 똑같은 행위를 했을 때 이게 선례가 돼서 그거에 대한 형량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 이것도 굉장히 우려스럽고 이 내란은요.
단전단수, 뭐 TF팀에서 밝혔지만 국가 공동체, 국민 전체에 대한 범죄입니다. 근데 이거를 7년밖에 선고를 안 한다고요? 재판부에서 전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실지, 감당할 자신이 있으신지 정말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예. 판결문의 내용을 쭉 보면 맞는 말을 다들 했거든요. 다 맞는 말인데 마지막 선고 부분에서 7년 해서 다들 의아한 건데 어제 이제 부장판사의 판결문 중에서 이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내란 행위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가 가담을 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요거는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란 집단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선고 문건에 보면은 윤석열, 김용현은 내란 집단이라고 명백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한덕수, 이상민, 박성재는 거기에 빠졌거든요. 등으로 들어갔나요, 그러면? 말이 안 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일단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유죄가 선고됐잖아요. 중요 임무 종사 내란에 가담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하지만 내란 집단에는 안 들어간다? 근데 이 집단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란을 모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앞뒤가 너무 안 맞고 우리가 뭐 도둑질을 할 때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도둑질을 할 때 몇 명이 이렇게 도둑질을 하자라고 설계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럼 도둑놈 집단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너는 가서 막만 봐, 너는 가서 물건 들고 와 해서 거기에 임무를 종사했던 사람들은 그럼 도둑놈 집단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똑같은 공범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빼고 아예 명시를 안 했다는 것은 앞뒤가 너무 안 맞는 판결이다. 예.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재판부의 설명 자료를 보면요. 피고인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집단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윤석열, 김용현만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한덕수, 이상민, 박성재 주요 임무를 종사했던 피고인들은 굉장히 많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했었어야 됐다 이렇게 지적을 그렇죠. 해주셨습니다. 내란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는 개별 사건으로 볼 필요가 없다. 유기적으로 어차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을 했다면 그것은 죄책을 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 결과를 보고서 저는 진짜 한덕수 너무 억울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니 33부에 걸리면 23년 나오고 32부에 걸리면 7년이 나오는 거잖아요. 똑같은 내란인데도 불구하고 예. 똑같은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형량이 다를 수가 있나? 그러면 조의대 사법부 언제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사법부의 독립. 그럼 독립하고 무질서를 구별을 못 하시는 건가요? 법원에는 질서가 없습니까? 기준이 없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내란 임무 종사자인데 한덕수는 23년이고 이상민은 7년이 나옵니까? 예. 도대체 사법부 저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점으로 재판을 하십시오. 예. 그만 정말 사법 로또에 걸려야 됩니까? 그럼 아하. 33부 걸리면 와, 나 진짜 재수 없어서 23년 받네. 32부 걸리면 와, 나 재수 좋아서 7년 받네. 사법 로또를 국민들이 이제는 기대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사법부의 기준은 뭡니까? 제대로 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점을 세우시고 하십시오. 저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준점을 잡고서 이 말도 안 되는 무질서 형태를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고 사법부의 독립을 외칠 수 있는 근거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들이 내란을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한덕수는 23년이고 이상민은 7년이다. 네, 말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박성재 몇 년이었죠? 박성재도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재판이 시작됐지만 이게 각각의 다른 재판부가 하기 때문에 다른 형량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항소심을 맡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보완이 가능하지 않을까? 질서를 밟을 거 기준을 잡을 거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저는 보완을 예. 충분히 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진즉에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넣었어야 되는데 네.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넣는 것도 사실 국힘은 반대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건데. 국힘 자체가 무질서 이거 기준점이 예. 없다 보니까 막 다 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힘스럽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예. 그리고 또 재판부의 문제점이 뭐냐면 김건희 재판도 마찬가지였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판결을 하는 그 선고문의 앞부분에는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혐의가 인정되고 다 지적입니다. 근데 마지막 선고 부분에서는 형량을 굉장히 가볍게 해요.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게 정말 문제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죄가 있다는 거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거를 무죄를 주기는 너무 어려웠을 것이고 유죄는 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줘야 되나? 보니까 이래서 다 유죄가 맞아. 하지만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우리 국민 정서상 또한 이 헌법 질서상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주 약한 형을 감형을 시켜줬단 말입니다. 예. 이거를 어떤 국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조이대 코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한 이 조이대 대법관과 그 대법원장과 그 주변에서 12상 내란에 같이 동조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사고 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진작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었어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법원이 좀 확실하게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과연 국민의 불신이 풀릴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심지어 윤석열한테도 그 체포 방해 혐의 말입니다. 초범이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감형을 했습니다. 내란의 주범이 어디 있습니까? 예. 국가 전체를 흔들고 국민을 유린한 사건이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내란의 재범이 어디 있습니까?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내란 TF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110명을 수사 의뢰를 한다. 그중에서 108명이 군인으로 나타났고요. 전 부처 징계 대상이 89명, 그중에서 파면 정직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내란 TF 이 결과물 어떻게 보셨는지. 네, 결국에는 복종 의무와 거부 의무를 구별을 해야 된다. 아하. 아니, 그러면 위에서 뭐 까라만까 문한 건 알겠습니다. 군대나 이제 경찰이 그럴 수 있죠. 근데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 각자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의무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상관을 보좌하고 상관을 지키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국민을 지키는 게 바로 군인과 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군인과 공무원, 경찰 다 공무원이잖아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되는 위치에서 상관의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명령이 왔을 때 그거를 명령에 따를 것인가 거부를 할 것인가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분명히 이런 거부 의무에 대해서 본인이 그 거부 의무에 대한 의무권을 행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분명히 그 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정치 보복 아니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치 보복이 명확히 아니고 다음에 이렇게 국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재발 방지 조치로서 이번 TF팀에서 조사를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상응하는 처벌을 할 거고 이거는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을 지키기 위한 재발 방지 조치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내란 TF가 어제 확실하게 밝혔던 것 중에 하나가 위로부터의 내란이었다. 네, 이 얘기를 맞습니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가 내란을 일으켰을 때 공무원들이 그걸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막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엄이 선포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TF가 밝힌 대로 반드시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본 거예요. 네, 거기다가 지금 이 파면 정직을 지금 예. 당한 사람들의 보면요. 징계 요구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여기에서 그냥 거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어허. 적극적 참여자 정도가 됐을 때만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네들이 왜 방어 안 했어? 너네들은 왜 거부 안 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아하. 비록 제대로 거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적극적 참여를 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냥 어쩔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인 사람들은 여기에선 빠져 있다. 이 아하.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110명의 수사 의뢰 대상 중에서 98%가 군 경찰이거든요. 군 경찰 3,600명이 당시에 국회와 선관위로 가지 않았습니까? 전체를 다 뭐 수사 의뢰를 한 게 아니고 적극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 수사 의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군이 깊숙하게 개입했었다는 부분도 문제 의식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징계와 수사 의뢰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홍규 변호사님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보고 와서 끝장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